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인이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소생술의 정확도에 따라 생존 퇴원율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이 국내 18개 지역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2,400여 건을 분석했는데요. 이 중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6%인 149건에 불과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 퇴원율은 2.8배, 신경학적 회복률은 4.3배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정확한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거나 빠른 속도로 소생술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성별로는 여성에서,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에서 발병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지난 2014년 637만 명에서 2018년 703만 명으로 연평균 2.6%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남성 환자는 328만여 명으로 11.2% 늘었고 여성은 376만여 명으로 9.8% 증가했습니다. 2018년 기준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10대 이하 환자 3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13.1%, 40대 1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측은 유전적 소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유병률이 높아진다며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은 어릴 때부터 순차적으로 발병하고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뇌경색 발병 후 5년간 지출되는 의료 비용이 급성기 치료 결과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급성기 뇌경색 환자 11,1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퇴원 후 3개월 뒤 후유증이 없이 회복한 환자는 5년간 지출하는 의료 비용이 약 4,700만 원인데 비해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총 2억 4천만 원을 지출해 5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팀은 뇌졸중은 국내 사망 원인 3위에 흔하면서 중요한 질환인 만큼 급성기 뇌졸중에 대한 치료 체계 확립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잇몸 염증이나 치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감기 환자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치주과학회는 2019년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서 잇몸 염증 및 치주 질환의 환자 수가 1,673만 명,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1조 5,321억 원으로 환자 수와 요양급여비 총액에 있어 모두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잇몸 염증 및 치주 질환은 지난 2004년 환자 수가 400만 명에 머물렀고 다빈도 상병 통계에서는 8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을 제외한 팔과 다리 등 신체 말단 부위로 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병이 말초동맥 질환인데요.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말초동맥 질환의 유병률과 위험도를 확인한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외과연구팀이 일반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말초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동맥 경화 협착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연구 결과 말초동맥 질환 직전 경계에 놓인 그룹은 10.4%였으며 질환 의심 그룹은 4.6%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노령과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중요한 위험 인자로 확인이 됐다며 향후 검사가 필요한 군을 선택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쿠키 브리핑,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대비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세부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 겨울철에 코로나19 2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를 관리하기 위한 위치 추적 장치인 안심밴드를 도입했습니다. 1인당 한 주에 살 수 있는 공정 마스크 개수가 3배로 늘어났습니다.
대리 구매 시 적용했던 요일 오부제도 완화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중인 혈장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오는 7월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67개 병원 7,500여 병상으로 운영되던 감염병 전담병원이 일반 병상으로 전환됩니다.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대비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세부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세부 지침 초안에는 업무 관련 4개 분야, 일상 속 10개 분야, 여가 생활 17개 분야 등에 걸친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대중교통, 유원시설, 공연장을 비롯한 시설에서 지켜야 할 세부 지침을 보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무조건 집에 머물기, 모든 사업장과 공간에서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악수 같은 신체 접촉 삼가기, 환기 및 소독 자주 하기, 손을 자주 씻고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공통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중대본은 세부 지침 초안을 놓고 충분한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나타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격적 방역 대응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효과로 확산세가 잦아든 것은 사실이지만 2차 대유행을 담은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이나 겨울에 코로나19의 재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 생존율이 높아진다며 특히 이땐 밀폐된 환경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진정됐다가도 유행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이 길게는 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를 관리하기 위한 위치 추적 장치인 전자 손목 팔찌, 즉 안심밴드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27일 0시를 기해 자가격리된 사람 가운데 격리 장소를 벗어난 사람을 파악하고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무단 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지침을 위반하면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위반 사실을 살피고 남은 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조치합니다.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 장소를 시설 격리로 변경합니다. 또 이에 따른 비용은 위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전화를 통한 격리자 건강 상태 확인을 하루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 점검도 확대합니다. 역시 이번 주부터 이뤄졌죠. 한 주에 1인당 살 수 있는 공정 마스크 개수가 3매로 늘어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지난 27일부터 개인이 일주일간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2매에서 3매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이 재고량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적용했던 요일별 오부제도 완화했는데요. 구매 대리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다르면 지금까지는 정해진 요일에 약국을 2번 가야 했는데 둘 중 한 명의 구매 가능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평일 중 하루만 공정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마스크 오부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중인 혈장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혈장 치료제의 임상시험은 오는 7월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와 관련한 연구를 3월부터 시작했고 현재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확보한 혈장 치료제로 7월 말에 임상시험을 시도해보는 것이 목표라고 짚었습니다. 이 혈장 치료는 감염증을 이겨낸 환자의 혈장을 다른 환자에게 투여하는 치료법인데요. 쉽게 말해 완치자 몸속에 생긴 항체를 다른 환자에게 옮겨주는 겁니다. 다만 혈장 치료나 혈장 치료제의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혈액 내에 있는 항체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아직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도네이션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이 사람이 항체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른 질환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혈액으로 매개되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이 사람의 혈장을 쓸 수가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제한점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환자에게 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치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운영됐던 감염병 전담 병원이 일반 병상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국공립병원 55곳과 민간병원 12곳 등 67개 병원 7,500여 병상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가동률이 비교적 낮은 병원을 중심으로 병상 감축을 우선 실시합니다. 1차 감축이 확진 환자가 없는 12개 병원 682개 병상을 대상으로 23일 진행됐습니다. 4차례에 걸친 감축이 완료될 경우 감염병 병상 수는 전국적으로 1,500에서 2,300여 개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위기 시에는 언제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놓을 방침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50에서 75%가 일생에 한 번은 앓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칸디다 질염입니다. 이 칸디다 질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질 분비물과 냄새인데요. 속옷에 노랗게 분비물이 묻어나오면서 냄새가 납니다. 배뇨 중 통증이나 화끈거림, 외음부 가려움증 등도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원인균의 85에서 90%는 칸디다 알비칸스로 곰팡이균이 질을 감염시키거나 염증을 유발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칸디다 알비칸스는 사람의 위장관 내에 기생하는 곰팡이균 무리의 하나로 정상균 무리의 균형이 깨지거나 몸에 문제가 있을 때 피부와 점막에 질병을 유발하는데요.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양승우 교수는 피로감이 느껴지는 등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나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은 경구 피임약 사용 등 에스트로겐이 증가될 때 주로 나타난다며 또 당뇨병, 항생제 사용 등이 관련 인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진균을 사용을 하면 2, 3일 내에 증상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약 5% 정도에서 재발하는데요. 양승우 교수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산모의 경우 약 20% 정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조산과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아 증상이 없다면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예방을 위해 꽉 끼는 옷의 착용은 피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진과 상담 후에 약이나 크림을 처방받을 수 있다.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기 쉬울 뿐 아니라 코로나19 같은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생활 속에서 면역력을 올리는 건강한 실천이 중요할 텐데요.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는 건 기본이죠. 또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5분마다 하루 2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게 좋고요. 혈액순환과 근육 증가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또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소리내서 크게 웃어주면 코르티솔 분비로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웃음과 함께 건강도 챙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